첫 번째 사례 발표입니다. 청주고등학교 윤슬기 선생님께서 주지 교과를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 녹여 만들어낸 화학작용이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슬기 선생님께서는 고급 화학 과목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한 사례로 2022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주고등학교 교사 윤슬기입니다. 고급 화학을 공동교육 과정으로 수업하면서 고민을 거친 지점과 그 고민을 어떻게 수업에 녹여냈는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화된 내용을 탐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한 수업을 3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수업을 개설했었지만 이후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개설하게 된 것은 저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목격했던 학생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어떻게 온라인 공간으로도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반영한 내용을 오늘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깊이 있는 탐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받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이 수업이 단순히 생기부 스토리의 한 조각을 채워나가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은 화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선별하고 학생들의 진로 관심 분야에 맞게 관련 최신 연구 사례들을 같이 조사하면서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해서 전달하기 위해 수업 설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총 6단원으로 이루어진 고급화학 교과서 내용을 화학 1이나 2 교과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 여기서 전달하고자 선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특징을 매 학기 반영해서 수업 내용을 한 번 더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런 진로 희망 분야를 갖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수강 신청 페이지에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업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수업 시작 전에도 학생들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한 번 더 수업 설계에 반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학생들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제가 선정한 수업 내용을 엮어서 수업 설계에 반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 설계를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으로부터 넘어와서 진행하게 되면서 첫 학기의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실온닷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이걸 어떻게 수업에 녹여낼 수 있을지 기능에 익숙해지는 데 좀 초점을 맞췄다면, 그 이후 매 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는 이전 학기의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어떻게 매 학기마다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쳤던 이러한 고민들을 수업의 모습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같이 수업의 실제에서 수업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급화학 특성상 설명하고 그리면서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개념 전달을 하고,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풀 수 있게 제시한 후에 그런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관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의 교실 공간이었다면 질문을 던지고 제가 학생들 옆을 지나가면서 어떤 답안들을 썼는지 볼 수 있지만, 온라인 환경에선 그런 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실 온닷에 실시간 퀴즈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을 했는데, 단답형 문항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항이나 서답형 문항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주어진 교사가 설정한 제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답안들을 수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후에 이뤄지는 토의 활동의 반영에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수업 모습과 함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자 구조를 제시한 후에 전자쌍의 이동에 따라서 생기는 다양한 공명 구조들을 보여주고, 어떤 분자 구조가 안정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이때 수업을 잘 들었는지 100%의 정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럼 학생들이 선택한 이 분자 구조의 입체 구조를 살펴봤을 때 각각의 결합 길이들이 모두 동등한 정사면체 구조를 띨지 혹은 비대칭적인 결합 길이를 갖는 사면체
생명체 구조를 가질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학생들의 선택이 갈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선택률이 낮았던 보기가 정답인 경우에는 실시간 수업 중에 학생들의 반응을 봤을 때도 저 나머지 70%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유의미한 인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전 차시에 배웠던 공명 구조나 공명 혼성 구조의 개념을 한 번 더 좀 더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런 수업 모습을 오프라인으로 개설한 수업에서 진행할 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던진 답안을 칠판에 나와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칠판 모습 뒤에 이뤄지는 모습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답안이 궁금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저는 스스로 수업 내용을 체계화하고 촘촘하게 인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중간중간 심어 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들 또한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해 본 게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다양한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도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급화 교실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이건 제가 꾸민 공간의 일부고, 이 로비 공간을 지나가면 이렇게 조금 더 넓은 교실 공간이 나오고, 이 아래에 보이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또 다른 활동들이 가능한 교실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맵을 구상하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고 구축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고급화학이라는 교과 특성상 활동이나 실습 중심의 교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의 도입이 내가 이 맵을 구축하기 위해 만드는 시간 대비 효과적일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보면서 이런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고급화학과 같은 주지교과에 활용하기도 굉장히 유용했는데, 각각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왼쪽의 오브젝트 인터랙션 기능은 학생들의 캐릭터가 특정 물체 근처에 가서 X키를 눌러 상호작용을 하면 교사가 심어둔 메시지가 뜨거나 이런 유튜브 링크 등으로 다양한 링크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 오른쪽에 프라이빗 에리아라는 기능은 저렇게 밝게 빛나는 프라이빗 에리아 내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 학생들끼리는 화면과 목소리가 자동으로 공유되고, 그 외부에 있는 공간의 학생들의 소리는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 두 가지 기능을 어떻게 수업 모습에 적용했는지 같이 보여드리면, 먼저 이 오브젝트 인터랙션 기능의 링크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제한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 볼 수가 있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링크 연결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같이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저 캐릭터가 저렇게 테이블 공간 근처로 가서 오브젝트 인터랙션 기능을 이용하면 그림판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판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인드맵 기능을 이용해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구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제가 느꼈던 장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크롭한 화면, 외부의 화면도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학생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활성화된 상태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이런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끝난 후에 저 X키를 눌러서 다시 이 활동을 끝내고 나가면 또 다른 메타버스 속 공간으로 연결돼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과 사고를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줌 링크를 삽입해서 줌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학습 과정의 직관적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도 좋았는데,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인원들이 제가 구축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교사가 1부터 10까지 다 안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한 직관적 안내가 가능한 요소들을 공간 내에 심어놔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처럼 학생들이 저 자판기 옆에 가서 X키를 누르면 학생들이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 뜨고, 그 질문을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의자가 있는 저 왼쪽에 토의 공간으로 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그 토의를 맞춘 후에 다시 저 X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판 링크를 눌러 조별로 산출한 결과물을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토의 진행 모습도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구축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이런 또 다른 흥미 유발 요소도 넣어볼 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와 상호작용을 하면 강아지 캐릭터가 학생들의 교실 공간 내에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는 등의 흥미 유발 요소들도 같이 추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브젝트 인터랙션 외에 프라이빗 에리아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 간의 조별 토의 모습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해 볼 수가 있었는데, 줌이나 교실온닷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그룹 토의 기능과도 굉장히 유사하지만 한 가지 차별점이라면, 줌이나 교실온닷에서는 토의 그룹을 형성할 때 교사가 임의로 혹은 랜덤으로 토의 그룹을 형성해서 활동을 이어나갔다면, 이 메타버스 공간 상에서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캐릭터로 이동하면서 자발적이고 유동적인 토의 그룹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업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 퀴즈존에 도달하면 저 두 화합물 중에 어떤 화합물이 더 산성일까라는 문제를 학생들이 풀면서 저 각각의 화합물 주변에 저렇게 밝게 빛나는 프라이빗 에리아 영역을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아갈 때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토의를 거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의 일부를 보여드리면, 학생들 중 한 명을 지목해서 전체에게 들리게 발표를 시켜볼 수도 있고, 이렇게 공간을 시각과 연결했다는 장점을 살려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저 5개 꼭지점 중 어느 탄소가 더 수소를 잘 떨어뜨릴 수 있는 탄소의 위치인지 그 위에 캐릭터로 올라가 보라라고 해서 학생이 저렇게 길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의 장면에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들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온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비공유전자쌍의 위치가 저런 화합물에서 적도면에 들어갈지 혹은 결합축에 들어갈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학생들에게 이전에는 각각 한번 답안을 작성해보게 하고 분자 구조를 그려보게 한 후에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도록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조별 토의 그룹을 구성하고 후속 활동을 이어나갔다면, 이런 단계별 활동들을 한 공간 내에서 한 번에 일어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OX 퀴즈존을 만들어 놓고 각 답안을 선택한 학생들 및 그 두 답안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서로 토의할 수 있는 토의 공간을 활성화시켜 놓고,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단서들도 같이 심어 놓아서 조금 더 학생들 간에 스스로 생각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메타버스의 활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34차 시에 해당하는 고급화학 수업을 하다 보면 모든 내용 요소들을 이렇게 메타버스와 엮어서 전달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이 더 주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명구조에 대해 설명을 할 때도 카페인이 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신경물질과의 분자구조 유사성과 연관지어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체 화합물들의 공명구조와 연관지어 특성들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같은 개념을 전달하더라도 다각적인 사례와 엮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수업 내용을 배우더라도 심화된 내용에 대한 탐구를 뻗어나가는 방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
설명한 후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탐구하고 싶은 내용들을 찾고 그것을 수업 중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어떤 학생들은 수업 중에 다루지 않은 2원자 분자가 아닌 3원자 분자의 에너지 상관도표를 이렇게 그려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관심 분야와 엮어서 반도체의 에너지 갭을 어떻게 이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탐구해보는 등 다양한 의견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한 내용들이 평가나 기록과도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할 수 있도록 평가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를 해보았는데요. 각 항목별로 다양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첫 번째 항목에서는 매 차시 수업 중에 던지는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수업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를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하였고, 마지막 항목에서는 방금 설명한 심화 탐구 내용에 대한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의 논리적 전달 능력 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인 역량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고자 했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한 후에 학생들의 후기를 조사해봤을 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심화된 내용을 탐구하고 싶었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과, 온라인 수업 중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친구들과 거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인 장점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세특에도 생생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온라인 특성상 기록과 보관이 쉽다는 장점을 이용해 매 차시 학생들의 생생한 활동을 누가 기록하고, 수업 내용의 설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수업 설계 단계에서 다양하게 심어 놓음으로써 교과 세특에도 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제 스스로 생각하는 이 수업의 강점은 고급화학이라는 주지교과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체계화해서 전달하기 위한 설계의 토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생생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들을 탐색하면서 학생 참여형 그리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메타버스의 활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지점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고급화학 내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내용이 아니라 메타버스의 활용이 더 효율적인 일부 내용들의 도입과 전개 혹은 내용 적용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분야에 메타버스와 가상 공간이 더 깊게 연계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의 활용이 그냥 신기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상 공간이나 학습 공간의 설계에 있어서도 상상력이 발휘돼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처음 이 메타버스 공간을 기능들을 공부해보고 처음 설계해볼 때는 저도 모르게 스스로 이 공간상에 교실 공간과 유사하게 테이블을 집어넣고 의자를 집어넣는 저 스스로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가상 공간이 단순히 교실 공간을 그대로 모방해서 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은 가져오되 온라인의 특성을 살려 오프라인에선 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 스스로도 앞으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슬기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수업 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활동 모습까지 담아서 수업 현황이 더욱 생생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